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언어 철학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언어 철학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과 예시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언어 철학이란 무엇인가? 언어 철학은 말 그대로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철학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2. 초기 언어 철학 러셀과 프레게. 먼저 언어 철학의 시작을 함께했던 두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과 고틀로프 프레게에 대해 알아볼게요. 러셀은 우리가 쓰는 문장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타라는 문장은 프랑스의 왕이 없기 때문에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 됩니다. 러셀은 이런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프레게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그 단어가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서로 다른 단어지만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같은 금성을 지칭합니다. 3.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다음으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의 생각을 살펴볼게요.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세상의 그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장은 실제 세계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나중에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언어가 다양한 언어 게임을 통해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 게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걸다라는 말은 친구들과 내기를 할 때는 돈을 걸겠다는 의미지만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고기를 굽는다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4. 노암 촘스키와 생성문법.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노암 촘스키는 우리 뇌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촘스키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언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 구조가 있다고 했고, 이를 보편 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든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기본적인 문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5. 폴 그라이스의 협력 원리. 폴 그라이스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서로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폴 그라이스 그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4가지 기본 규칙을 따르며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주기 향의 경률. 둘째, 진실된 정보를 주기 질의 경률. 셋째, 관련 있는 정보를 주기 관련성의 경률. 넷째, 명확하게 말하기 방식의 경률입니다. 이 규칙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6. 현대 언어 철학 콰인과 데이비슨. 마지막으로 현대 언어 철학자들인 콰인과 데이비슨을 소개할게요. 콰인은 단어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애완동물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야생동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어의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슨은 우리가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과 말의 맥락을 통해 의미를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 다양한 예시를 통한 이해. 이제 다양한 예시를 통해 언어 철학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러셀의 기술 이론 예시. 러셀의 기술 이론은 우리가 말하는 복잡한 문장이 어떻게 단순한 논리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타라는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에는 현재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 됩니다. 러셀은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프랑스에는 왕이 존재하며 그 왕은 대머리이타라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이 거짓이므로 전체 문장도 거짓이 됩니다. 프레게의 의미와 지지체 예시. 프레게는 단어의 의미와 지지체를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서로 다른 단어지만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로 샛별은 아침에 보이는 금성,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보이는 금성을 지칭하지만 실제로 지칭하는 대상은 금성입니다. 이는 단어가 가진 의미와 그 단어가 지칭하는 실제 대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예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은 언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에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걸다라는 표현은 친구들과 내기를 할 때는 내기를 의미하지만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고기를 그립 위에 올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기 저 연예인이야 라는 말을 친구와 길을 걷다가 하면 길 건너편의 연예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TV를 보면서 하면 TV 화면 속 연예인을 가리키게 됩니다. 촘스키의 보편 문법 예시. 촘스키는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보편 문법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든 주어, 동사, 목적어, SVO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I love you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문장이 구성되며 한국어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SOV 순서로 문장이 구성됩니다. 이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문법 구조는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라이스 협력 원리 예시. 그라이스의 협력 원리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김밥 먹었어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양의 경륜을 지키는 것입니다. 친구의 질문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친구가 내일 비 올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비 올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질의 경륜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주지 않고 근거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콰인의 번역의 불확정성 예시. 콰인은 언어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번역의 불확정성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에서 가바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토끼인지 토끼의 일부인지 토끼가 뛰는 모습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언어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이비스의 해석 이론 예시. 데이비스는 우리가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해석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저녁 먹으러 가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친구의 행동과 말의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친구가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갈 준비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말의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용되는 상황과 행동을 통해 의미를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8. 언어 철학의 유용성. 이제 언어 철학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정확한 의사소통. 언어 철학은 우리가 서로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면 오해를 줄이고 더 명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회의나 국제 회담에서 서로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 철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논리적 사고 훈련. 언어 철학은 우리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논리적으로 문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3. 문화 간 이해 증진. 언어 철학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철학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특정한 표현이 존중을 의미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4. 인공지능과 언어 처리.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어 철학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기술이나 자동 번역 시스템은 언어 철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됩니다. 5. 철학적 탐구와 자기이해. 언어 철학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사고 능력과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또 의미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사고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언어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과 예시를 통해 언어 철학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언어 철학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언어 철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철학적 탐구를 통해 우리의 사고를 넓혀나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